안녕하세요. 코러스 로보틱스의 정성현 부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본격 진로하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1985년도에 현대중공업에서 로보트를 시작했어요. 약 한 40년을, 지금 올해 41년 차입니다. 40년을 로봇과 같이 보내온 사람이고요. 특히 그 현대중공업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용 로봇의 기종이 약 한 현대중공업에서 전체적으로 한 60여 종입니다. 60여 종 중에서 제가 초창기부터 해서 한 32기종 정도 시리즈를 개발했고요. 그리고 나서 메디컬 로봇, 서울아산병원이와 같이 메디컬 로봇을 했고, 그리고 다시 한국 야쿠르트 그룹의 큐렉스로 제가 좀 자리를 좀 옮겨서 거기서 의료용 로봇을 완성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코러스 로보틱스에 제가 합류를 해서 우리 그 학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고려대학교 송재복 교수님과 같이 현재 우리 코러스 로보틱스를 같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제목은 피지컬 AI 시대의 K-로봇 산업과 융합형 요리 자동화 시스템 동향이란 쪽으로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로봇의 사전적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복잡한 걸 빼고 인간과 유사한 모습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기계적인 그런 로봇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로봇이 상당히 인텔리전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 로봇은 우선 인간의 오감을 센싱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두뇌와 같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 요즘에 이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이것을 요즘에는 이제 피지컬 AI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화라는 것은 이 진화된 서비스를 창출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명할 때 양이 좀 됩니다. 페이지 수가 한 60페이지 되는데 제가 빨리빨리 할 텐데 질문이 계시면은 끝난 뒤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제조용 로봇인데요. 제조용 로봇은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 9시 뉴스에 나오는 수직 다관절 로봇, 현대자동차 같은데 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주로 그 로봇 공장에서 로봇 사용되고 있는 그 영상이 나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용 로봇은 목적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생산성입니다.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품질이 굉장히 균일화되는 것. 생산성과 품질 안정성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필요한 기술이 다 동원되어 있고, 산업용 로봇 회사 중에서는 저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데 ABB라고, 저 회사가 사실은 산업용 로봇의 제일 그 리더 메이커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화나, 우리나라의 현대 로보틱스가 전 세계적으로 한 7, 8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로봇입니다. 서비스 로봇은 개인 서비스 로봇과 전문 서비스 로봇을 나누는데, 개인 서비스 로봇은 우리 로봇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로봇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 로봇은 상당히 보시는 바와 같이 메디컬 로봇, 그 다음에 재활 로봇, 경비 또는 군사용 로봇 등과 같이 로봇에 대해서 상당히 사용하는 데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사용하는 로봇을 전문적인 서비스 로봇이라고 칭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사장님들 굉장히 잘 아시겠지만은 병원에 가서 요즘에는 수술을 할 때, 과거에는 이 의사분들이 아주 오래전에는 다 배를 개복으로 해서 수술했는데, 요즘에는 몇 가지 구멍, 복에 이 복강경에 구멍을 한 3개, 4개를 뚫어서 그 다음에 그 안에
복강경 수술 도구를 넣어가지고 수술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게 바로 저 보시는 바와 같이 다빈치 로봇입니다. 이 다빈치 로봇은 국내에도 다빈치 로봇과 유사한 것을 하는 미래 컴퍼니라는 아주 열심히 하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저 복강경 수술 로봇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설치되는 로봇의 그 대수를 보면 24년도에 제조용 로봇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4만 대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협동 로봇까지 다 합치면은 약 한 60만 대 정도가 매년 설치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24년도에 설치한 대수의 대부분은 사실은 이 중국입니다. 우리가 산업을 논할 때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 상당한 자극을 주고 또 저희들이 경계를 해야 되고 우리의 또 산업 경쟁 상제이기도 한 중국이 과거에는 중국은 양으로만 밀어붙였는데 싸게 하고 근데 최근에는 기술도 로봇 기술도 대한민국하고 굉장히 유사한 수준이 됐습니다. 제가 초창기 시절에는 중국에서 우리 로봇을 기술을 배워가려고 예를 많이 썼는데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안 주려고 예를 좀 썼지만은 지금은 기술이 중국하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로봇을 엄청 많은 양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싸고 해서 로봇 대 로봇으로 보면 대한민국이 그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것 좀 필요합니다. 산업용 로봇은 주로 사용되는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산업 분야하고 전기전자 산업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그 외에 여러 군데 좀 사용됩니다. 그 이유인즉슨 저게 전자산업이든지 자동차산업은 소위 대량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투자 중심으로 많이 모여 있고 특히나 그 한국이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협동 로봇인데 협동 로봇은 뭐가 협동 로봇이냐? 이것도 주로 중소기업에서 사용되는 건데 사람이 이 산업용 로봇은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안전 펜스를 써서 사람한테 위해가 가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산업용 로봇의 기본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협동 로봇은 그런 울타리를 제거하고 사람하고 로봇이 같이 서로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유럽 중소기업에서 나온 건데 이름은 지금 요즘에는 협동 로봇 코봇이라고 이름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협동 로봇도 요즘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봇 인구 밀도가 있는 것처럼 로봇도 밀도가 있습니다. 10,000명당 로봇이 몇 대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저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저 로봇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거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과거에 중국은 인구 대비 형편없었는데 지금 벌써 3위가 됐습니다. 산업의 흐름을 좀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제조 분야, 제조 서비스,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 예를 들면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정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화가 되는 추세이고, 그 다음에 초기에는 이 로봇이 제품 단독으로만 존재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이 제품에다가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푸드테크도 기본적으로 푸드테크는 요리 자동화를 하는데 요리 산업을 하는데 로봇을 사용하지만 거기에 아울러서
사람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서비스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또 요즘엔 모든 산업이 다 친환경에 대한 조건을 다 따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본 구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로봇 산업하고 요즘에 많이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로봇 산업을 이야기하려면 꼭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제가 85년도 제가 현대중공업에 입사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에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1990년도쯤 됐을 때 중국의 짱쩌민 그때 총리였을 겁니다. 짱쩌민 총리가 와가지고 어떤 한국의 기술을 좀 얻어가려고 굉장히 그 소위 나라의 가장 탑이 오셔서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랬던 걸 제가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현대중공업 내에서도요. 근데 중국이 그렇게 쉽게 말해서 기술을 얻으려고 예를 많이 썼던 나라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자국이 미국이든지 전 세계적으로 다 자국의 산업이 전 세계를 리딩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제조의 2025 중국의 그 제조 산업의 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국가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내세우는데 이 중국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중심 모든 걸 다 전환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러지 않는데 이 로봇을 판매하거나 구입하거나 또는 생산해서 판매하면은 양쪽 다 정부에서 다 돈을 대줍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가 산업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유리한 나라인데 저게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적으로 볼 때는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이제 좀 규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중국은 지금 저런 정책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억 인구라는 압도적인 그 내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 세계 예를 들면 로봇 산업, 그 다음에 건설 중장비 산업 모든 산업 분야에 중국이 대개의 경우가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 경기가 좀 나빠지면은 우리나라의 건설 기계 회사들이 바로 타격을 받는 것처럼 중국 시장에 의해서 전 세계의 영향력이 대단히 큰데 로봇도 절대 예외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페이로드 한 5kg 정도의 로봇이 두산이든지 하나든지 이렇게 하면 대략 한 2,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그 페어리노라는 회사에서 하는데 그게 한 대에 600만 원에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격까지는 경쟁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기다가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시스템으로서 저희들이 중국하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가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의 중국은 모터 감축기 같이 로봇이 들어간 핵심 기자재를 다 일본에서 수입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자국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우리 사장님들 정부에서 하지 마라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거 이거 896 아시죠? 그 8시 출근하고 그 다음에 9시 퇴근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도 일하는 주 6일 이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는 이 산업 구조적으로는 사실은 경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갔던 그런 인재들이 다 이제 자국에 가서 소프트웨어하고 AI가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 어려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가격 대신에 고부가 역량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모든 회사들이 다 여기에 초점 맞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강한 영역에서 레드오션에 들어가면 바로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가야 될 방향은 우리가 굉장히 강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 산업에 관계되는 것과 그 다음에 중국의 그 의과대학을 가보면 굉장히 큰데 뭐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에 비해서 뭐 중국의 하얼빈 의대 같은 데 하면 대충 우리나라 의대 한 10배는 큽니다. 대부분 다. 근데 크긴 큰데 가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1970년도 수준 같이 굉장히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의료가 앞서 있고 그다음에 국방 검사 이런 분야 앞선 부분을 잘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회사에서는 대부분 이런 전략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는 결국 이 많이 만드는 회사 나라에는 따라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컨트롤 그다음에 합치는 SI 쪽에 이런 쪽에 좀 치중을 해서 우리가 이 가격 경쟁력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부분 회사들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대량 생산 체제이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건 이제 뭐 자주 익히 뉴스에 나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방향을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유지 보수 서비스. 중국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한 가지 잘 안 되는 게 값싸게 막 파는 거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대신에 그 판매한 뒤에 후속 공정인 이 제품에 대한 AS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이렇게 그런 게 아직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 체제하고는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이 사고 구조가 팔면 그만이지 왜 자꾸 그 시장에 그러냐 뭐 이런 개념이 좀 있는데 그래서 저런 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것도 거꾸로 우리 대한민국에 좀 경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라 하면 사람과 유사하게 생긴 그런 양팔이든지 아니면 발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저게 실은 로봇이 잘 움직이고 사람같이 흉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가 실제 작업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작업 수행 능력에서 요즘에는 이 피지컬 AI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느끼고 보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그다음에 액션하는 거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게 됐을 때 비로소 휴머노이드가 꼽힐 텐데 방법은 몇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STT라고 사람이 보고 나서 그것을 로봇이 알 수 있는 그런 텍스트 버전, 이 말을 하는 것을 음성 인식, 음성으로 하는 것을 텍스트 버전으로 전환하는 이런 STT라는 이런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버전이 된 것이 가지고 로봇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위한 이런 LLM이라고 라지 랭귀지 메소드 이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보고 느낀 것을 이 로봇이 잘 액션할 수 있도록 VLA 이러한 기술들이 다 여기 최근에 나오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을 다녀간 잭슨 황 엔비디아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에 해당되는데 이런 기술이 잘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고 있는 거하고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 휴머노이드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실 일반 우리 인들이 느끼는 그 휴머노이드에 대한 생각하고 실제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사람처럼 일할 것이다. 그 다음에 AI니까 다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상당히 괴리가 있고요. 현대자동차든지 삼성전자에서도
휴머노이드를 도입하려고 애를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필드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5년에서 한 7년 정도가 예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한 3년 정도까지는 극히 제한적인 형태, 아까 뛰어다닌다든지 그런 데 주로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7년 정도의 작업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대치를 할 수 있고, 한 7년 이후 한 10년 정도의 때 비로소 일부 분야에 대해서 작업자가 완전 대치될 것으로 이 로봇 전문가들께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늘 보던 그런 단일 로봇도 싱글 암 로봇이 가격도 더 싸고 현재 기술로서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희도 회사에서 꾸민 요리 자동화의 한 샘플입니다. 요와 유사한 것이 현재 서울푸드에 전시되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간 기술은 로봇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비전 센싱 기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기서 일반적으로 로봇이 어떤 물건을 잡는다 그럴 때 그때는 대개의 경우가 쇳덩어리를 잡는 것을 쇠를 그런 잡는 것을 핸드가 만들어져 있는데 기본은 그런데 이 로봇이 뭐 딸기면 딸기, 뭐 바나나면 바나나, 그다음에 과자면 과자. 그것을 인식한 순간에 거기에 맞는 힘으로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 힘으로 살짝 잡고 또 과자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다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고 또 생긴 제품의 대상물의 형상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이런 핸들을 계속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저 기술은 이제 제조 분야에서 빔 피킹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요리 자동화에서 저희들이 토핑, 아이스크림이든지 그 위에 여러 가지 딸기나 저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인데 저건 이제 저희들이 사업하는 목적으로 저 시스템 판매를 목적으로 한 것인데 말하자면 요리 자동화의 한 가지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푸드테크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한 300조 정도 되고 그 중에 대한민국이 대개의 경우가 전체 시장의 한 1% 정도 차지하는데 1%지만 가장 앞서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1%가 작다고 보시면 안 되고 어쨌든 대한민국이 리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푸드테크가 산업이 뭔지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뭐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 조리, 소비 전체의 첨단 기술을 가미한 것을 바로 푸드테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AI, 로봇, 요즘에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바이오 기술, 디지털 기술이 총 집합된 것이 바로 푸드테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푸드테크의 분야를 보시면은 식품 제조 공정 자동화, 식품의 피킹, 포장 자동화, 요리 조리 로봇, 식품 물류 자동화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이 섞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푸드테크의 핵심이 바로 이게 로봇인데요. 로봇은 이제 필요한 이유가 외식업에 대한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식당 서비스원도 부족하고 조리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요리 로봇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AI 이런 것들이 다 총융합돼 가지고 그 요리 로봇이 나오는데요. 기술은 보면 엄청 많습니다. 저게 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기에 왼쪽에 있는 것이 사람 손과 동일하게
손이 되어 있는데 저 시스템은 여기 26개 축이 있는데 이 26개 축이 하나의 제품 됐을 때 금액이 한 1억 정도 됩니다.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이 조그만 이 손에 모터 감축기가 26개 들어가 있으니까 하도 복잡해가지고 1년 뒤는 대개의 경우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신뢰성도 굉장히 어렵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이 핸들을 저런 핸들을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다양한 작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계속해서 핸들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하는 것도 큰 방안입니다. 이것은 우리 코러스 로보틱스에서 식자재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런 시험을 하는데 저런 시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적절한 시스템 꾸미게 됩니다. 여기는 저희들 기술 중에 한 가지가 이 손목 부분 이 그립이라 그러는데 얘를 교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손가락까지 교체해서 저게 식자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당근이든지 아니면 또는 시금치든지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핑거들이 다 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때 이 로봇에 있는 비전 센서를 통해 가지고 이거 교체해야 되겠다. 이것은 1번 핑거, 2번 핑거 계속 교체해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들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 저희들이 공급한 바 있는데 바나나가 저렇게 어스러지지 않도록 잡는 거 저런 것은 이제 결국 이 핸드에다가 임피던스 컨트롤이라는 로봇 기술을 좀 넣어서 거기에 맞게끔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로 합니다. 네, 요거는 AI 쪽이고 그다음에 요거 제가 지금 장표가 좀 많이 있는데 요 장표가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장표이기 때문에 요리 로봇에 대한 소위 기본적인 형태 이 전부부터 합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대상으로 한 식자재를 준비하는 이 보조 로봇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 라면을 끓인다든지 우동을 끓인다든지 이런 조리를 할 수 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세프 로봇 두 가지 시스템을 꾸미져 있는데 위에 것은 식자재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식자재를 판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저기에 특히나 AI 개념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셰프 로봇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대략 이러한 이 시스템이 꾸며질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김밥과 우동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할 때 저 정도 시스템이 필요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저런 것은 상당히 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SI를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SI를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대략 중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준비를 하시면 우리 시니어 사장님들한테 상당히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딱 한 절반 정도만 설명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